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이거? 조개패였죠? 조개이기도 하고, 옛날엔 조개는 이제 물물 교환의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재물, 돈과 관련된 한자 만들어진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어떠한 집에다가 고물에, 그래서 어떠한 이제 밭두둑이란 느낌으로 이제 뭔가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안에다가 구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금은부와 같은 그 재물을 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쌓을 젖자입니다. 저축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당연히. 저금하다. 쌓을 젖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갔을까요? 열십자에다가 창과자죠. 자, 열십자는 숫자 10이라는 의미보다는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물을 많이 창을 들고 훔치는 도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물건이나 재물 약탈하는 도둑입니다. 도둑. 적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적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 도적. 대적이란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인자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 짐을 이렇게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짐 같은 걸 이렇게 지는 짐질. 그리고 뭔가 짐을 진다는 거는 이제 부채가 쌓이는 거겠죠? 이제 빚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빚질, 부채. 뭔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 갚아야 될 빚을 말하는 거죠. 승부하다. 부하가 걸리다. 승부를 내자 할 때 쓰는 이 한자예요. 그 다음에 묶을 속자거든요. 묶을 속자에 묶어놓은 칼과 재물에 이제 어떠한 거에 이런 거에다가 의지하는 거예요. 힘입을 내, 의지할 래. 그래가지고 의지한다는 뜻이 들어가가지고 신뢰하다, 의뢰를 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의자는 이제 사람이 옷에 의존한다는 뜻의 의지할 의자겠죠. 그 다음에 자, 금 혹은 쇠붙이로 만든 마치 작은 조개를 엮듯이 만든 쇠사슬, 쇠자입니다. 일본어로 쿠사리라고 하거든요. 이 쿠사리가 그 쇠사슬인데 그 쇠사슬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연쇄살인 사건, 연쇄적으로 터졌다. 쇠사슬이 얽힌 것 마냥 이렇게 연속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족쇄가 차지다. 폐쇄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리즈 한번 볼게요. 이건 가운데 중자죠. 딱 봐도 가운데 하나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에 이렇게 재물이 있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겠죠. 귀할. 귀자예요. 그래서 여기 가다란 뜻이 들어가가지고 자, 귀한 물건이나 재물을 가면서 무언가를 이제 하늘나라로 가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가면서 남기거나 이제 가면서 이렇게 남기는 거니까 잃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잃을 유산, 유언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써요. 유실이라는 단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귀한 것이 물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무너질 괴짜도 됩니다. 괴멸시키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되고요. 자, 이거는 그릇이나 이런 거를 천 같은 걸로 덮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덮을 꽃자, 덮다. 근데 뭐를 덮어요? 재물을 덮죠.
그래서 장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 팔 물건을 여기에다가 덮는 거예요. 장사고자. 에다가, 자, 장사하다라는 의미로 쓰겠죠? 장사하긴 장사인데 누가 장사해요? 사람이 장사하죠. 그래서 사람이 장사할 때 값을 부르겠죠. 값 갖자. 가치 갖자. 물가, 가격, 가치.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약자로는 이렇게 쓰겠죠. 네. 재물이 빠집니다. 자, 그 다음 한자를 해볼게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사람이죠. 이거는 주살이에요. 창이란 뜻과 주살인데 주살은 이제 창보다 위력은 약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할 때 썼던 사냥도구입니다. 저 주사를 이렇게 들고, 야, 너 나 대신해서 물고기 좀 잡아와. 제가 학생들한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너 나 대신해서 물고기 좀 잡아와 해서 대신할 대자.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대신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한자예요. 대신, 대표. 그래가지고 사람이 대신해서 뭘 빌려요? 돈을 빌리죠. 그래서 빌릴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여하다, 대출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여기에 흑토가 들어갔죠? 그래갖고 자, 누군가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 지었다고요? 집터에다 지어서 집터 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이 어떤 걸 대신해서 옷을 자루에 넣었어요. 자루 대자입니다. 포대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이 창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치다. 칠, 벌자가 됐습니다. 정벌하다라는 단어로 만들 쓰는 한자 이거. 여기에다가 문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문신들이 모인 가문. 그래서 문벌이라는 뜻이 돼서 문벌벌자가 됐어요. 재벌, 파벌, 학벌할 때 쓰는 한자가 이 벌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 코, 입에다가 목이 들어갔죠, 여기. 그래서 사람 얼굴 아래 목이 들어가 있는 머리 열자. 이제 비슷한 뜻으로 사슴의 머리를 의미하는 머리 숫자도 있겠죠. 똑같이 머리라는 의미로 써요.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인공자 들어가가지고 자, 이 사람이 있는 목 중에서 자, 목의 의미를 강조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목항자입니다. 항목항자도 돼요. 항목.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건 가죽이라는 의미죠. 자, 가죽이 마치 머리처럼 뭔가 치우쳐져 보인 거거든요. 이제 뭔가 가죽을 벗겼는데 뭔가 정상적이 아닌 상황이에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치우칠 하자가 됐어요. 무언가 파다하다. 다음에 편파적인 보도. 편파적으로 무언가 편애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건 집이죠. 집에서 자, 머릿수대로 어떠한 칼 같은 걸로 나누다. 나누게 되면 이제 몫이 적어지겠죠? 적을 과자입니다. 또 과묵한 성격을 가졌다. 가열되다. 독과점. 뭐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다가 걷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걸을 때도 머릿속으로 뭔가 자주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가만히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딘가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거든요. 그런 느낌의 한자예요. 자주빈자. 빈도수. 빈번이 발생했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되고요. 빈번하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선비원자거든요. 선비를 뜻하는 뜻의 한자예요. 자,
선비의 머리에서 빛이 나는 얼굴 한자. 세안, 얼굴 씻는 거. 그 다음에 와, 동안이시네요 할 때 쓰는 거. 아이 동자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집에서 키우는 새. 조그만한 참새를 말하는 거였죠. 새추자는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새의 머리를 이제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 조그만한 새를 보면서 아, 옛날엔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는 느낌으로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본다. 돌아볼 고. 회고록. 회고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쌀과 개죠. 그래서 쌀밥을 보고 달려오는 개들의 머리 마냥 이제 여러 가지 개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닮다, 닮을 유자, 물이 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하다, 분류하다, 서류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되고요. 자, 이건 손님객이죠. 자, 이건 좀 합쳐진 글자들이 많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손님의 머릿속에서 잘 드러나게 된 이마. 손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마를 뜻해요. 이마 액자. 손님 머릿수를 세가지고 액수를 센다. 액수, 이마액이라고 하면 됩니다. 총 액은 얼마입니까? 잔액이 부족합니다. 액면가. 겉으로 보이는 가격. 그래서 돈을 세는 것과 관련돼서 쓰는 거겠죠. 그리고 햇볕이 작고 비쳐가지고 불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치 내 머리 앞에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이 드러난다. 똑같이 드러날 연자예요. 그래가지고 현저히 줄었다. 현저란 단어를 만들었어요. 현실할 때 연자는 뭐예요? 이 연자죠. 이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이제 똑같이 나타난 뜻인데 이제 한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자, 머리에서 마음으로 천천히 생각하는 근심 우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려를 표한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근심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연기를 좀 더 잘할까?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배우 우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배우 배자라는 한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안 그래도 근심이 있는데 손가락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이 되게 시끄러운 상태예요. 시끄러울 요자. 요란법석을 빼다. 요란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시리즈 볼게요. 자, 이 한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머리 열자죠? 그래갖고 자, 내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이 자, 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의미에서 순할, 순진하다, 순리에 따르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모든 일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털이겠죠. 털럭삼자. 그래갖고 털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수 수염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필수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불화자가 들어가가지고 자, 머릿속에 마치 불이 일어난 것 마냥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불타오르듯이. 번거로울. 번자가 됐어요. 그래서 번뇌, 번잡하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해요. 다음에 보물의 정자죠. 저 정수리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머리 맨 꼭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가지고 만든 정수리 정자. 정수리는 꼭대기이기 때문에 꼭대기 라는 의미도 들어가요. 꼭대기 정. 그래서 정상에 오르다. 정점에 서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어떠한 비수가 들어가가지고 칼끝이죠. 그래가지고 비수의 머리 어떤 머리가 스쳐 지나간 잠깐 동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잠깐 경자. 즈음 경자도 됐어요. 경각 한순간이죠. 그래서 잠깐 경자라는 단어에다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어떠한 곳이 이렇게 기울다라는 거 기울 경자거든요. 경사진 곳 경사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다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거죠.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우두머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시키는 거예요. 하여금 영자. 시킬 영자예요. 누군가로 하여금 혹은 명령 그리고 령이라는 음가를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자 얼음이란 뜻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얼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위쪽 사람의 명령은 이제 냉정하고 차갑다. 찰냉자. 윗사람에 있는 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듯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와서 입으로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거죠. 명령할 명자가 됐어요.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강의를 찍고 하는 게 좀 뭐랄까 숙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숙명이란 느낌 이 숙명이란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썼던 머리 열자가 들어가가지고 자 어떠한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머리를 이렇게 우두머리가 이제 명령해가지고 상대방을 거느린다. 이게 거느릴 영자입니다. 그래서 영토 그 다음에 점령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산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가지고 자, 산이 있으면 정상에 오르게 되면 이제 고개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고개를 나타내는 고개 영자. 분수령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단어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자 시리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람이 앞에 가는데 뒤쪽에서 천천히 이렇게 조그만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천천히 걷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부수한자로서. 걸었다라는 의미시고 지쳐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가지고 하나같이 스스로 자 뒤쳐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쳐져 오는 계절인 봄의 뒤의 계절인 겨울의 뜻, 여름의 뜻이에요. 여름 더우니까 또 천천히 걸어야겠죠. 그래서 뒤쳐져요. 지자가 들어가서 여름 하자. 하복을 입다. 하절 여름 기간이죠.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고드름이 의미하는 한자겠죠. 그래서 겨울 계절 중에 뒤에 와가지고 겨울같이 마치 어는 거. 겨울 동자 동면에 치하다. 겨울잠이죠. 그 다음에 동지 겨울에 이른 거요. 이를 지쳐 써갖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믿음직한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믿음직한 사람을 뜻해가지고 의젓하게 천천히 가는 것. 의젓하게 걸을 준자. 갈 준자. 그래가지고 무게 있게 가는 거 이제 준자라고 하는데요. 준자라는 음가를 좀 쓸 때 많이 쓰이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의젓하게 좀 품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람이 의젓하게 가서 준 걸 준자. 이건 산이 있는 높게 있는 걸 높을 준자 험준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의젓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마칠 준자 준공식이란 단어. 그다음에 준마 좋은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의젓하게 가는 좋은 말 준마준. 그다음에 의젓하게 강가 위에서 서 있는 거. 깊은 생각을 하는 거 깊게 할 준자. 뭐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급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의 변형이에요. 사람이 해가 지게 되면 천천히 걸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부 돌아올 복. 돌아오다는 뜻은 복. 다시는 붙자. 그래가지고 다시 거듭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보통 포함돼요. 그래가지고 음가는 부랑 복을 이렇게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 중에서 이제 다시 배가 가득 차면 부풀어 오르고 소화가 되다면 이제 다시 원래대한 상태로 돌아가는 배를 뜻합니다. 배, 복. 복통이 심하다. 공복 상태에 있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옷의 오드자의 변형이죠. 그래서 옷을 거듭해서 겹쳐 입는다. 겹칠 복자입니다. 복사하다. 복선이 깔린 거. 상대방에게 복수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써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건 걷다란 뜻이죠. 걸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그래 돌아올 복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걷다라는 부수를 같이 붙여서 이게 다시부 돌아올 복자거든요. 이게 원자예요. 원자는 이제 이거고 이제 의미로서 쓰이는 건 이 한자. 그래서 회복하다. 부활하다. 복구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써요. 다음 여기에다가 덮다란 뜻이죠. 그래서 자, 덮어가지고 무언가요? 다시 들어 뭔가 뒤집는다. 다시 복 뒤집히다. 뒤집힐 복자. 덮을 부. 덮다는 뜻을 갖고 있는 부. 나머지는 복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번복되다. 그다음에 복개.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데 번복되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몸이 돌아올 때 어떠한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신발을 신고 밟는다. 리자 신발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밟을 리자가 됐어요. 이력서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이 한자.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거는 천천히 걸어서 소처럼 내려온다. 이거 소우자의 변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는 뒤쳐져 온다는 뜻이죠. 이건 왼쪽에 들어갔으니까 언덕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천천히 소가 걸어서 내려온다. 내릴 강자. 근데 소가 몸을 낮춰가지고 이제 인간에게 항복하는 거, 항복하랑자. 그래갖고 강등하다, 강우량 이건 다 떨어지는 거, 내리는 거겠죠? 근데 항복
후황은 항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단어에 따라서 다르게 쓰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동자죠. 겨울 동자에 아프다라는 뜻의 병명이 들어가가지고 아플 통자가 됐습니다. 통증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써요. 그래서 이것도 증세증자 써서 통증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언덕에서 차분히 걸으면서 한결같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높을 융, 성하다, 성할 융. 잘 산다는 거죠. 성하다라는 게. 융기, 뭔가 솟아오르는 거. 융성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의 변형이죠. 뒤쳐져 오는 거. 언덕처럼 흙에 쌓여가지고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지고 조심해서 걸어야 될 것. 이 임금에 있는 임금 무덤, 무덤 능자입니다. 큰 언덕 능자도 돼요. 큰 언덕은 천천히 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를 능멸하는 게요 하면서 능멸하다. 왕이 신하한테 쓰는 말이었죠. 능멸하다. 보통 이제 이 무덤은 이제 왕의 무덤을 뜻하는 거니까요. 무릉도원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게으른 것을 뭔가 에워싼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게으른 걸 에워싸가지고 마음 쪽으로 되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른 걸 덮어서 마음으로 바쁘게 산다. 바쁠 총자 바쁘게 사는 거는 미래가 밝으니까 밝을 총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다라는 의미나 이제 밝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로 마치 바쁜 거 복잡한 상황을 모두 묶어서 거느린다. 모두 총 바쁘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거느릴 총 총괄하다. 총론 모든 결론 그 다음에 총계 뭐 이런 것들 모든 계산한 값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건 했었죠? 근시무자 배우자 이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귀자가 들어가가지고 자 귀로 듣는데 자 귀가 밝아서 말을 빨리 알아듣고 똑똑한 상황이에요. 총명할 총자. 총명하다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우수할 우자. 그래서 이제 성우, 배우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장시켜 갖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무기 같은 큰 걸 들어가 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쓰러뜨리고 이제 이 무기를 내려놓다는 뜻으로서 쓰이는 건데 일단은 자 상대방의 무기를 이렇게 치는 모습을 나타내요. 칠복자예요. 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치다 뭔가 하나하나씩 짚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꽃자가 들어가가지고 자 오래된 일이지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까닭을 하나하나씩 어떤 사건에 대한 까닭을 묻는 거예요. 연고고 옛 고자 그래서 고인, 고의, 고향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이건 풀이 풀 위에 풀과 땅 위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치면 이제 고기 조각이 풀이나 땅 위에 여러 갈래로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래서 흩어질 산자. 해산하다.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재물을 어떻게 한 거 이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쳤어요. 그 상대방은 패한 거겠죠? 그리고 재물을 잃겠죠. 패할.
그래서 실패하다. 성패가 달렸다. 성공 실패가 달렸다. 패배. 패배할 때 배자, 달아날 배자 쓰죠. 북역 북자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거. 전주자라고 해서 하나의 한자에 둘 이상의 뜻과 음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어질다 라는 의미예요. 어질게. 열십자 많다죠? 많이. 자식을 회초리를 들면서 치면서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어진 상황으로 이제 많은 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혼내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 교. 요즘에는 함부로 이렇게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함부로 이렇게 혼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많이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다. 교훈을 얻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다음에 소겠죠? 소를 치면서 소를 기르는 거겠죠. 기를 먹자. 기를 먹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장, 목축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한자 시리즈들을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다음 한자 시리즈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